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업은요.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전부터 제가 이 테슬라가 앞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반등을 좀 생각할 때다라고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테슬라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 줄 수 있을지, 어떻게 앞으로 증시가 회복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중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제와 같이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같은 이 대형주들, 특히나 이제 요즘 메인으로 보고 있는 이 기업들이 하락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은 이런 하락이 아니라 반등 구간으로 마감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증시가 이렇게 하락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의 상승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초점을 두자고요. 그래서 증시가 하락은 마감은 했지만 지금 이틀 연속 하락을 마감했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반등을 좀 준비할 때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증시가 하락이 나왔을까라는 이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채권금리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 세계 투자자들이 채권을 대거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급등했고요. 미국 30년짜리 국채금리가 거의 5%까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오르면 이 미래가치는 현재로 확산할 때 더 깎이기 때문에 특히 성장주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테슬라랑 뭐 이제 엔비디아, 뭐 팔란티어 등등 계속 흔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유럽에서도 재정 불안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영국은 나라 살림은 안 좋은데 세금도 못 올리고 그리고 지출도 줄이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지면서 금리가 급등하겠죠.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나라비 문제와 정치적 불안으로 장기 금리가 많이 오르고요. 유럽까지 금리가 오르니 전 세계가 다 금리 부담 국면을 걱정을 하며 불안감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반도체 갈등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엔비디아 이번에 하락이 나온 것도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정부가 TSMC의 중국 공장 특혜 장비 반입 신속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를 들어올 때마다 미국에 들어올 때마다 미국 정부 허락을 받아야 해서 이러한 부분은 중국의 생산 차질이 우려가 생겨나면서 반도체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지금 미국이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모든 뭐 이제 자산이라든지 뭐 기업들이라든지 주가라든지 뭔가 컨트롤을 미국에서 기업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 트럼프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쥐었다 폈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차질이 생기고 변동성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미국의 제조 지표 바로 ISM, PMI가 여전히 위축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경기의 둔화 걱정을 하며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매도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이 데이터상으로도 있지만 9월에는 항상 상승보다는 하락을 보여줬던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표적인 부분에서도 겁을 먹고 매도를 하고 오히려 투자를 관망하는 사례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도피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채권이 안전자산이었는데 이번에 채권마저도 불안해지면서 투자자들은 금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주식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랑 테슬라 같은 뭐 이제 주식들 팔고 이 금으로 사면 되겠다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나와주면서 주가는 어떻게 된다? 지금 하락으로 계속 연달아 나와준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락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바로 이 기회는 테슬라를, 엔비디아를, 팔란티어를 저점에서 잡아야 되는 기회를 말하는데요. 이번에 테슬라가 3분기, 4분기 매출이 심상치 않다라고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재고량은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테슬라 차량을 구매 중인데요. 이 세액공제 보조금이 종료가 되면서 지금 사야 이득이라는 심리를 작용하면서 수요가 급증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고가 부족할 정도로 사람들이 테슬라 차량을 구매 중이고 테슬라가 이제 역대급 판매량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심지어 신규 모델이 뭐가 있습니까? FSD 14가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FSD 14는요. 자율주행을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로 일론 머스크가 자신 있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4분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판매가 더 크게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테슬라 FSD 14를 체험한 사람들을 보면 후기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현재 FSD가 사용자가 적은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FSD 그리고 자율주행을 몰라서 처음에서 불안해서 사용자가 적은 것이다. 왜? 경험을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직 반감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이런 테슬라의 한 달간 무료 체험을 공지하고 있는 서비스 지역에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이 후기담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직접 경험해 보니 테슬라를 꼭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고요. 6시간을 여행했는데 FSD 덕분에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여행했다. 테슬라 오너라면 자율주행 FSD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경험이다. FSD는 정말 끝내준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후기자들도 정말 엄청나게 이제 만족도를 느끼고 있고 심지어 이미 중국에서도 평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지금 판매량이 늘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FSD 14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정말 테슬라의 이런 큰 방향이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 이 테슬라의 차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테슬라의 자동 차량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로봇과 AI가 앞으로 테슬라의 호재를 뒷받쳐 줄 텐데요. 이 테슬라의 AI와 로봇 중심의 새 비전을 제시하는 마스터 플랜 4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한국의 9월 2일 새벽 4시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마스터 플랜 4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마스터 플랜은 뭐냐? 테슬라가 발표를 할 때마다 꼭 지키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집중적으로 많이 봅니다. 사람들은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그래서 다 이루었어요. 이것도 이제 테슬라의 역사를 보면은 아실 수가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머스크는 우리는 AI의 물리적인 세계를 주목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라는 AI의 중심적인 얘기를 했고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해야 된다. 새로운 성장을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AI 그룹과 앞으로 여기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테슬라 옵티머스가 같이 결합한다라는 이런 힌트를 준 거죠. 또한 이번 플랜은 자율주행 기술 강화와 로봇택시 네트워크 구축을 핵심을 갖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테슬라는요.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는 위성도 계속 날리고 나사보다 정말 좋은 회사로 자리 잡으려고 계속 이제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테슬라의 기술력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통째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도 구축하면서 핵심 가져갈 수 있죠. 옵티머스 로봇을 통해 가정, 산업 현장에서 인간 노동을 대체할 AI 시스템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중심 기업에서 AI와 그리고 로보틱스 중심 기업으로 변화를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AI 로봇 중심에서 우리가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엔비디아의 기술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얼마나 AI의 진심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일론 머스크는 사람이 필요 없는 마이크로소프트급 기업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이번에 매크로하드라는 기업을 발언했습니다. 이미 실제로 상표 출원까지 완료를 했고 사람 없이 AI로 만든 소프트웨어 개발을 캡처하면서 앞으로 음성, 테스트 생성, AI 기반 게임 설계, 개발, 실행 등 소프트웨어 코딩까지 텍스트까지 완벽하게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시너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 앞으로 이제 AI에 이어서 자동차, 에너지, AI 로봇까지 이 플랜 과정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플랜 4에 대한 이런 공개를 9월 2일 날 했잖아요. 이때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이 플랜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 이 테슬라 주주분들은 왜 플랜을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플랜 2006년 고급차에서 중가차, 대중차까지 대부분 달성을 했고요. 2차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라인업 확대와 에너지 저장, 자율주행, 로봇택시 80% 달성했고 플랜 3 지속적인 에너지 전환 그리고 전기차 메가팩 생산 확대 일부 진행 중이고 이 4차까지 보면은 AI 로봇 중심의 환경, 에너지에 AI와 로봇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풍요 시대를 열겠다라는 포스 휴먼 시대를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지향했던 이 플랜들을 어느 정도 실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플랜 4에
비전 제시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이제 GPT, 제미나이 보면은 정말 이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록도 이제 이에 따라서 계속 뒤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그록과 XAI 등등 다양한 AI가 발전시키면서 일론 머스크가 아까 뒤에서 준비하고 있던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매크로 하드도 AI죠. 이 AI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면서 앞으로 플랜을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또한 이러한 부분은 AI가 성장을 하면서 자동차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계속 이제 이 카테고리에서 계속 멈춰 있어요. 이제 자율주행의 자동차가 있으면 로봇도 있고 로봇도 있으면 AI가 있고 지금 이거를 계속 같이 합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이제 중국에서 딥시크를 활용해가지고 AI를 쓴대요. 자,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중국 규제로 이 AI 대신 원래는 테슬라의 그룹도 들어가고 뭐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미국 제품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규제를 매기니까 여기 딥시크 AI와 두바오를 활용해서 테슬라를 비서 역할을 하고 테슬라를 주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지금 뭐냐? AI가 앞으로 테슬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거의 확정시킨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록은 언제든 들어가고 이 들어가는 거는 비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미 중국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어줬기 때문에 딥시크와 두바오가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 규제 때문에 그런 거지 결국에는 그록이다. 이 그록은 미국에서 판매되던 한국에서 판매되던 결국에는 그록이 들어갈 거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테슬라의 판매량이 더 커질 거고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다라는 건데요. 이 테슬라 중국 판매 상황을 보더라도 테슬라 8월 마지막 주 중국 판매량이 12,500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200여 곳 이상 꾸준한 판매를 유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9월 1일 날 판매를 시작한 모델 YL은 SUV 대형차를 선호하는 중국 수요가 초기 반응이 뜨겁다는 평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미 FSD도 마찬가지로 FSD 14를 경험한 이 중국인들 자체도 엄청난 호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더 커질 것이고 판매가 중국에서 늘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딥시크와 그리고 두바오를 넣는다? 그러면 이것은 중국의 폭발적인 수요가 커질 것이고요. 3, 4분기 흐름은 이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FSD가 이용자가 5%에서 9% 불과했지만 최근에 성능이 좋아지면서 15% 입학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FSD를 경험해본 사람 중심으로 확산 중이고 특히 고급차 고객일수록 많이 쓰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X는 절반 이상 FSD를 활용하고 있고 구독자가 늘면 월 99달러를 반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또 어느 정도 시너지가 있죠. 그러니까 FSD를 활용을 무조건 할 거란 말이죠. 앞으로 나중에는 테슬라는 FSD로 계속 우려먹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참여자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수익도 나와주면서 매출도 성장시키는 왜? 월 99달러의 매출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FSD를 활용 없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있죠. 뭐 예시로 하나 들자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회사원이나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GPT 아니면 AI 없이 뭔가 활동을 잘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식이 다 여기서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질문 형태를 전부 다 물어보는 게 AI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FSD를 활용을 안 하면 운전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의존할 것이다. 그러면서 차에서는 이제 숙면을 취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운전하면서 숙면을 취하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테슬라의 3분기, 4분기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단기간의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지금 나와주는 것뿐 앞으로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과 더불어 앞으로 미국 증시가 이전에 이제 하방으로 마감이 됐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여 줄지 차트적인 분석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테슬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전 테슬라의 영상을 보면 아시다시피 저는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 영상이죠. 어제 영상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어떻게 떨어진다? 한 번 더 떨어진다. 그쵸?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자, 이 부분을 그대로 한번 캡처를 해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면, 자, 제가 말했던 대로, 이 1시간 봉이었거든요. 말했던 대로 한 번 더 떨어져 주면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떨어져 주면서 주가를 올려줬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힘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등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반등은 앞으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반등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텔레그램에서 제가 이미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누구나 다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자리, 이 박스권 자리에서 도착하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바라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음 자료를 보면 이런 식으로 도착을 했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여기랑, 그쵸? 여기랑 여기 똑같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 자리에 도달을 잘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도착하고 나서 이 반등이 저는 고점을 뚫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너무 깊습니다. 이번에 상승이 나올 거면 여기서쯤, 이쯤에서 올려줬어야 이제 좀 시원하게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그래서 이 녹색을 바라지 않았어요. 녹색 박스권에 오는 걸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를 도착을 했고 이미 현실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내려가는 거 보고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아직 모른다. 이 자리를 모른다. 그래서 일단 이 방향만 제시해 주는 거고, 또 한 번 내려왔을 때 그러한 분석들을 다시 그때 말씀을 드릴 거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갈 때 또 한 번 제가 상승 시나리오 관점도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때 가서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것은 텔레그램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에서 제가 공지를 해드렸고 방향대로 잘 흘러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당분간 횡보를 하면서 이제 방향이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상승 관점을 바라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표적인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이 지표를 한번 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내려가더라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것만 볼 거거든요. 자, 보시면 이평선이 위로 꺾였어요. 골든크로스가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평선을 하나만 켰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만 킨 겁니다. 자, 여기 과거를 한번 볼게요. 과거를 한번 보면은 이평선이 이렇게 확실하게 꺾일 때 한번 주가를 올리고 나서 폭락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번 폭등이 오고 나서 이평선이 꺾인 거 확인했는데, 폭등이 오고 나서 폭락을 다시 유도합니다.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과거의 데이터가 계속 나와 주었다. 상승이 나오더라도 꺾였을 때도 폭락이 나오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데이터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기준에서 꺾였다. 그렇다는 것은 폭락이 나오더라도 저는 상방을 보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박스권 형태에서 지금 횡보 중이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언제든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해석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상승에 이어서 큰 상승을 바라보고 있으나, 이 단기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거에서, 단기적인 분석을 해드리는 그 위치에서 하락이 잠깐 나오는 것 뿐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9월에 이 테슬라가 하락을 다 보고 있는데, 하락은 잠깐의 하락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잠깐의 하락의 고통이 끝나고 앞으로 상승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특히나 제 관점이 틀릴 시에는 여기 보이시는 355달러 계속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이 라인을 돌파할 때 제가 추가적인 관점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 위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하락을 다 안 보여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 생각하고 있었죠. 여기 158달러. 근데 추가적으로 내려왔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뭔가 하지 마라. 여기서 반등 올 거거든요. 또 오고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83달러. 여기만 봅니다. 여기 뚫는지 안 뚫는지 그거 보고 매집 해도 늦지 않는다. 자, 그러면 떨어지면 어디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했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주워 담아야 되는 전략을 그때 펼쳐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여기서 뭐가 나오던 건들면 안 됩니다. 괜히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신규적인 매수자들의 관점으로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미 저는 과거에 저점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는 거고요.
두 가지 관점만 그냥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올리고 이제 잘 안 올려드리고 있는데 183달러 여기 이탈하면 올라간다. 두 번째 떨어질 때 요 부분 158달러부터 이제 매수 준비를 해야 된다. 매집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온 건 없다. 떨어지면 좀 더 디테일하게 그때 가서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했다가 여기서 횡보할 때 단타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웬만해서는 추천을 안 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란티어도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횡보가 계속 나오고 있죠. 횡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횡보가 나올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분석한 글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똑같죠? 계속 그대로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내려가는 걸 보고 있다. 메인으로 보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아직까지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려오지 않았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내려가는 걸 더 유리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만약에 올라가면 땡큐고 여기서 잡으신 분들 제가 이전에 한번 잡아드렸잖아요. 땡큐고 내려가면 또 한 번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신규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기를 기다리시던가 아니면은 좀 더 방향이 나오고 또 형성이 될 때 올라갈 때 그때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떨어질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매집 구간을 말씀드릴 때 그때 가서 봐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제가 이거 여기서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계속 단타만 치는 장이다. 계속 횡보할 거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계속 횡보할 거예요. 여기서도 오르고 내리고 아마 볼린저 밴드를 보면은 위아래로 계속 흔들어 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 오르고 올라갈 때 내리고 내려올 때 올리고 올라갈 때 내리고 계속 반복적인 그런 모습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의 시드만 줄어들게 만들고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제 선물 거래, 옵션 거래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좀 재미를 보겠죠. 그렇죠? 단타 하시는 분들. 그분 아닌 이상은 건들지 마라. 이전에 이미 잡아드렸기 때문에 건들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렇게 또 신신당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테슬라와 팔란티어,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송을 토대로 분석을 어느 정도 제가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는 것은 영상에서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되시라고 텔레그램을 개설한 겁니다. 이 텔레그램은요. 지금 현재 670명까지 있는데 지금 한 달 이제 다 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3,000명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3,000명 채우면 저는 더 이상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완전 여러분들이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텔레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분석을 여러 개 하면서 무료로 배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면서 제 재능을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 여러분들 어딜 가나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물리는 매매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께 길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 텔레그램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이런 분석, 섬세한 분석을 좀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영상 하단 링크에 참여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걸어놨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한 가지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게 무단으로 제 거를 이제 배포해가지고 뭐 유료 리딩방이나 뭐 이런 데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관점을 이용해서 저는 이제 저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무료로 배포한다던가 뭐 돈을 받고 한다던가 합니다. 하지만 그거 감수하고 전 만든 거예요.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 중요한 건 1대1로 제 프로필을 달고 여러분들께 대화를 거는 사례가 나옵니다. 오픈 카톡이나 텔레그램이나 그러면서 금전적인 요구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가 많아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것은 제가 아니고요. 제 프로필이 됐다라고 해서 제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대1로 대화 걸 일도 없고 그리고 오픈 카톡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공지는 여기 보이시는 김진우 텔레그램 방에서만 운영하고 있고요. 투자 권유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만 주의하시고 이 방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정말 많은 도움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 정말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